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열대야 때문에 힘겨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낮보다는 밤이 낫죠. 그 밤에 달빛도 비춰준다면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은은하지만 힘이 있는 달빛, 이 달빛이 광주시의 새로운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울 광주의 빛이 만나서 만드는 상생과 협력인데요. 지난해 확장된 88 고속도로도 바로 달빛도로라는 이런 예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달빛철도 논의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민선 6기의 화두가 바로 상생과 협력일 겁니다. 자, 오늘 광주시 윤장현 시장님 모시고요.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생과 협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이 가까이 있는 덕일까요?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뵙게 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참 반가운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6개월쯤 전에 굉장히 추웠던 겨울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또 폭염 속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여전히 바쁘시죠? 봄, 가을이 없이 그냥 그쵸. 바로 네. 여름으로 온 것 같아요. 네. 바쁘다기보다 걱정이죠. 네.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네. 이 열대야 폭염을 어떻게 이기시느냐, 네. 또 어려운 시설 쪽에서는 별일이 없을지. 네. 안살림 한 사람으로서 늘 그런 걱정입니다. 네. 또 자주 또 찾아뵈시죠? 그럼요. 네. 작년에 저희가 폭염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들어왔어요. 저희 집이라고 하는 게 시장님 댁. 네. 그럼 그 전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선풍기를 틀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버님이 94세시고 네. 장모님이 95세신데 그거 들으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로당이 다 있는지 확인했더니 네. 67군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에어컨 전부 다 놔드리고 네. 또 올해도 또 혹시 전기료 아끼시느라고 네. 어르신들께서 또 못 틀고 계실까봐 네. 그것도 지난번에 예산에 2억 3천 더 올려서 이 여름을 조금 어렵지 않게 보내시도록 네. 살피고는 있는데 그래도 늘 걱정입니다. 네. 지난달 중순쯤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출범식, 아주 의미 있는 출범식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네. 달빛 내륙철도 건설 추진 협의회 출범식, 이름이 좀 길군요. 영호남 상생협력 모델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영호남의 지역민들은 그런 생각들이 특별히 있지 않았는데 네. 그동안 한국 현대사에서 네. 이제 부끄럽고 네. 아픈 그 유산같이 있는 게 영호남 갈등. 네. 바로 그냥 호남이 나오면 영남이 나오고 전라도 나오면 경상도가 나오고 이런 갈등의 구조였었는데 네. 2013년에 전 강원티 시장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이름까지도 아주 달빛, 예쁘죠. 네. 달빛 동맹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름은 예쁘지만 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네. 광주와 대구가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지역 갈등도 극복되지만 네. 결국은 더 큰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에 이르는데 지역 갈등 구조가 있는 채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한 측면으로 모든 게 수도권 집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수도권에 거의 충청권은 이제 또 수도권으로 거의 이렇게 연결돼서 경제권의 한 축인데 네. 대구, 광주를 비롯한 아래쪽 남부 경제권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관광, 경제 여러 부분에서 네. 작년에 개통된 대구와 달빛, 광주 네. 광대 고속도로로 처음에는 이름을 붙여서요. 그랬었죠. 네. 이거 달빛으로 좀 바꿔주자 이렇게 이름을 불렀었는데 네. 지금 이제 2시간 거리로 됐습니다. 네. 이제 191.2km이기 때문에 네. 철도를 한다면은 1시간 이내에 주파돼서 아마 대구 분들이 광주 오셔서 주말이면 양림동산도 보고 프렌즈 페스티벌도 보고 무동산도 다녀오시고 아마 맛있는 음식까지도 드시고 네. 김치도 이렇게 싸가지고 가시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만으로도 정말 그 시간이 오게 되면 정말 내가 다닐 때 1시간 거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한편에서는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그 도로, 고속도로 이외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철도가 꼭 필요할까?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아마 이렇습니다. 남북의 철도축은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 남부축, 경부축의 중심으로만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저희는
백두대간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요. 네. 양쪽에 소통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일본 중심의 그런 경제 발전에서 네. 사실은 신황해권으로 해서 중국과 아시아적으로 펼쳐나가도록 된다면은 네. 이 길들이 단순한 대구, 광주의 일이 아니라 신황해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고요. 광주에 150만, 대구에 250만, 그다음에 네. 전남북, 경남북 이렇게 네. 합하면 거의 뭐 굉장히 7, 거대한, 800만의 거대한 경제권을 잇는 네. 중간 대동맥이 되는 거죠. 네, 정말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그렇습니다. 교류들도 굉장히 확대돼서 이루어지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산길이 없었던 것도 사람이 다니면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길로 사람이 다니고 서로 소통하고 물류가 가고 그러면 네. 새로운 지평이 열어질 걸 보여집니다. 네, 거리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달빛철도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달빛 동맹이 2013년도에 그때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민선 6기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교류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관 중심으로 처음에는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문화, 체육, 민간으로 이렇게 많이 옮겨갔습니다. 네. 옮겨가고 특별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지만 전남대하고 경북대학은 네. 서로 교환학생 프로그램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고요. 여러 영역에서 있는데 최근에는 결국 이제 산업화에서 우리가 대구도 우리만큼 잘 살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그래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의제들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하고 제가 양 지역의 예산, 국비 확보 예산안을 가지고 또 광주남 지역구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드리고 저희는 또 대구 경북 의원님들 가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참 보기 힘든 그림이다. 그렇죠. 서로 예산 동맹을 이렇게 해가고 또 아울러서 지금 전기 자동차가 저희들이 이제 광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도 인공지능형 자동차를 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서 180km 정도 되는데요. 이 거리가 마침 이런 전기 자동차 실증하고 그러는데도 아주 적절한 구간이 아주 적절합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전기 자동차를 이제 광주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대구에서 더 확장시키는 일이랄지 서로 대립이 아니라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저희들이 많이 입고 있는데요. 일제 시민 통치하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아주 큰 역사적인 과업을 했었다면 대구는 국채 보상 운동이 있었고요. 또 1960년 228 대구의 학생 의거가 3.15 부정선거 반대 또 4.19 혁명으로 이렇게 이어졌듯이 그런 광주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기회가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 지자체에서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공동으로 같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모습들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박주선 부의장님, 최경환 의원님도 함께 자리에서 대구대 김성근 의원님도 함께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함께 이 일을 반드시 완성시키자. 근데 아마 우리 기아 타이거스하고 삼성 라이온스 이것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있는데 또 그 달빛 동맹이 이제 광주 외부와 상생 협력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델이라면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광주형 일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광주 그러면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그래서 분명히 그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의 광주의 가치들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아픔이 있었던 게 그런 당당한 역사만큼 우리의 삶이 넉넉했냐는 부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이 섬이 됐었죠. 그동안 많이 섬이 돼서 이걸 극복하는 일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5년마다 대통령 선거만 잘하면 광주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건 이제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광주가 기업하기 좋고 일을 하기 좋은 도시로 바꿔내려면은 정말 아프더라도 가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 가긴 힘들지만 그게 고민한 부분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노동시간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 임금을
우리가 사회적 대통합을 해서 만든다면은 네. 그게 기업이 광주로 올 수 있게 있는, 하는 일이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지만 네. 광주발 네.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의 위기를 극복하고 네. 기업 쪽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이제 최고 일인데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전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어서 사실은 광주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미 뭐 조선, 철강, 중화학 그런 경쟁력을 많이 잃었고요. 네. 지금 자동차도 위기에 있는 것이 네. 사실이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던 우리 광주에서 네. 이 공동체 정신으로 네. 경제적 민주화의 화두를 한번 안고 가자 시작했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부터 저희들이 맨 먼저 풀었죠. 네. 2014년에서 1년 만에 771명의 비정규직을 처음으로 정규직화했습니다. 네.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이것이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그렇습니다. 모델을 어떻게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정규직화되는 고용의 안정성.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광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했었습니다만 네. 고용의 안정화. 네. 다음에 노동 시간을 줄여서 저녁 있는 삶을 만들고 네. 임금도 조금 적절하게 줄이자. 대신 광주는 저희들 공단 안에 네. 행복주택이란 걸 지어서 네. 주거비 문제가 사실은 생활에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크죠.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에게 저비용 장기로 해서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할 해결하고 수 있는, 교육, 의료, 복지 이런 걸 공단 안에 만든다면은 네. 노동문제연구소의 적정 임금은 4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광주의 대학생들의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연봉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네. 광주에 있는 안정된 직장을 얻고 싶다. 이게 네. 거의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저희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네. 노사가 함께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죠. 네. 노사만 근데 이제 그게 노사만이 있지 않고 지방 정부인 네. 광주 광역시에서도 그 일을 함께 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그렇게 가도록 하고 네. 하는 이런 틀거리를 지금 이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히 힘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지역의 여러 노동단체들이 우리는 이 정도 임금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누가 만들 것이냐.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해서 한국노총 광남 지역본부에서도 그렇고 노동단체들이 네.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역의 그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새 정부 출범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라는 그런 네, 어떤 네, 모습에 네, 대해서 네.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비 확보로 이어집니다. 네, 광주시 국비 확보 예상치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에 제가 1조 8,292억 원의 국비 확보했습니다. 네. 저희 지역이 별로 그렇게 그 친밀감을 갖지 않은 정부 상태에서도 가장 좋은 그 성적을 내서 사실 올해 어깨가 더 이렇게 무거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도 많고 어깨도 무거우시고요. 네, 그래서 뭐 우선은 좀 전략적으로는 1조 9천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네. 되게 이제 전남은 SOC 분야가 많고 네. 저희들은 이제 지금 저희 엄청난 변화 앞에 서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의 일들까지를 포함해서 1조 9천억 잡았는데 다행히 지난달 19일에 네. 새 정부의 국정과제 100대 이제 네, 과제가 발표가 발표됐었는데요. 됐죠. 예. 얼마나 지금 제가 좀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네. 사실은 저희 조기 대선 생각지도 안 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그 전략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약을 잘 준비를 해 오던 중에 이제 촛불에 우리 시민주권혁명이 금나누서 광화문서 다 이렇게 타오를 때 이렇게 조기 선거가 될 걸 생각을 못 했었죠. 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그 일을 맡게 되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기자회견에 뒤에 그 문구를 응답하라 광주의 미래를 제가 좀 도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광주를 민주의 대소라면 축혀 세우지 말고 도대체 뭘 해주실 수 있냐, 어떻게 해줄 거냐, 거기에 답을 달라. 저희가 공약을 처음 발표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 후보 시절에 다 그걸 공약으로 일단 받아주셨어요. 근데 또 공약이 비록 공짜 공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로 이렇게 기획자문위원회에서 될 때 저희들이 바로 5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5월 10일부터 바로 TF팀을 작동을 해서 또 부시장님인데 한 부시장님 아예 서울과 가 계시고 여기서는 잘 포장해서 보내면 그걸 전달하는 일을 해서 많은 언론이나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야 이번에 정말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또 실속 있게 참 잘했다. 광주는 광주대로 또 광주 전남은 전남대로 또 상생 공약을 저희들은 만들었거든요. 아까 달빛 고속철도 영원하면 상생 전략이고 또 뭐 한정공단이나 공광이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전남과 함께할 국립심혈관센터 이런 것들은 전남과 함께할 이제 상생 공약인데 그래서 정말 이제 공약까지는 또 이제 이 국정과제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특별히 국비 예산을 요청한 그 광주의 사업이 따로 있죠. 그럼요. 어떤 사업들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광주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한없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직도 삶은 넉넉해지지 못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를 아직 갖지 못한 이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새로운 정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지난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뭘 해줬으면 좋겠냐 할 때 우리가 응답할 준비가 돼 있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제가 3대 밸류를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는 이미 3,030억 원의 예산이 이미 이제 집행이 됐죠. 작년 금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전력이 이 우리 지역의 공동혁신 도시에 와서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에너지 신산업이 지역의 전략산업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이렇게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남구 대천동에 이제 산업단지를 46만 평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지금 53개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에 있어서도 아시아문화전당 2.0 프로젝트가 또 활성화되면은 광주가 새로운 삼두마차로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왔던 것은 해왔던 것이고 새로운 일들이 이 전기 자동차 일에 있어서도 인공지능형 문제랄지 또 요즘은 이제 그 전기에 있어서도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R&D, 그런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라고 고용량하는 그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에 대한 것들, 또 CT 연구소를 비롯한 문화 융합 콘텐츠 산업, 뭐 이런 쪽들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국비 확보 계획을 갖고 지금 아주 내부적으로는 전투 중입니다. 가장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급한 가장 바쁜 예산 이외에 어떤 계획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광주의 시간이다 이런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사람이 정신이나 가치를 놓치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일 빌딩 10층에 헬기 사격 탄원이 발견되면서 5월의 정신과 가치 또 앞으로 민주정부의 미래 비전까지도 이렇게 얹혀졌을 때 광주가 이제 섬이 되거나 변방이 아니고 한국사의 역사의 가치의 중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긍심을 갖게 되고 다른 이런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청년 일자리 이런 일들을 만드는데 우리 광주 공동체가 다시 37년 만에 당당하게 복원하는 일들이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쭉 그 시장님 말씀드리면서요. 이렇게 무엇인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저 네. 사업이 진행이 되면 네. 혹은 또 저 사업이 완성이 되면 네. 광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네. 그런 네. 상상들이 정말 망상이 아니라 네. 현실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시장님 굉장히 바삐 또 힘을 내셔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 광주 시민으로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네.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지어드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히말라야 가서요. 웬만한 짐은 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앞으로도 그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저희 광주 내 외부에서 많은 에너지 모아서 좀 더 가깝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네, 저의 꿈은 우리 광주 후손들이 네, 광주의 당당한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이 삶이 힘들어질 때 왜 네, 우리 선조들은 5.18해서 우리들 힘들게 했을까? 네. 그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마음이 뭉클해지는 역시나 시장님께서는 늘 예상했던 것 같이 눈에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마음들을 지금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많이 새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폭염의 건강 잃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년 정책 일이랄지 또 광주형 일자리 일이랄지 또 최근에 이제 광주형 직접 참여 민주주의, 네. 촛불의 민심을 항상 타오르기는 못하지만 그걸 시민들에게 참여 속에서 이게 굴러가야지 엉뚱한 권위주의 체제의 그런 폐해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광주가 새로운 가치로 조명받고 있어서